안녕하십니까. 일요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주에가 7월이죠, 다음 주. 네, 6월 말 7월 초입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들 많이 금요일이 나오죠. 7월 3일이고. 네. 7월 1일 날 미국 ISM 같은 거 다 나오겠네. 7월 1일 날 ISM이 나오고요. 7월 3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4일이에요, 4일. 3일 한국 시간으로 4일이고 내 생일이 7월 4일인데 그날이 독립기념일이어서 내가 너무 토요일이 7월 4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쉽니다. 그래가지고 독립기념일이 7월 3일 날 시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 3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들이 다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 금에 발표돼야 될 주요 경제지표들이 수, 목에 몰려서 발표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억해 보시면은 미국 고용지표 항상 토요일 날 아침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금요일 날 아침에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나올 것 같은데 다 지금 전월 대비 개선될 걸로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됩니다. 어떤 점에서 실망할까봐. 그렇죠. 시티 서프라이즈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제가 정확하게 레벨을 못 봐가지고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경제지표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것들 역사 많았거든요. 최고치 넘어갔어. 내가 그건 보고 있으니까. 시티 서프라이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에서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영된 그 지표들이 이제 점점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조금 그 상황에 비해서 경제 지표가 너무 추정치가 높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부가 이 주식시장 하락을 막아줄 거다라는 인식은 계속해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에 6월 30일이면은 화요일인가요? 네, 6월 30일 날 이 파월 의장이랑 문우신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원에. 지난달에도 상원 금융위원회 출석해가지고 공동으로 출석해가지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도 시장 출석한 날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 지수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문우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에 대한 2차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도 그렇고 문우신 재무장관도 그렇고 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하는 구간 같아요. 이제 왜냐면 다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고 있고.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펀더멘탈 개선의 방향은 다들 동의하는데 그 수준의 레벨에 대해서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기니까 이제 또 뭔가 그거를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돌아쓰는 동안에 연준이 엄청 돈을 쓴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약간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그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최악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안 갔다는 게 좋은 거죠.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 같은 위기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는 쉽지 않은 거. 그거 때까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요새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면 무너진다 하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나는 오히려 미국 대선도 상당히 헷갈려들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변수가 뭘까를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우리 전략 조건들과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파웰과 만난 때 그거가 있고, 경제 지표는 우리가 잠깐 얘기했네. 아마 잘 나올 것 같아. 네. 저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절대적으로 잘 나오는 게 있고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예상보다 안 나올 거가 조금 지금 걱정. 근데 하기는 그걸 가늠하는 게 시티 서프라이즈인데 이게 너무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소매 판매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소판 잘 나올 때가. 미국 소매 판매 잘 나올 때가. 그때 이후에 좀 꺾인 느낌이어서. 지난달에도 고용지표 너무 잘 나와서 이거 이렇게 오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고용지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나오는데 조금 걱정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데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가 1,000만 명 돌파할 것 같다. WHO 발표.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이제 식사 자리에 상당히 하는 얘기인데 이 감염되는 걸 보면서 이게 감기처럼 돼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게 보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고
이거 큰일 났다. 감기처럼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또 대륙별로도 많이 다른 거. 대륙별로 다른 게 지금 그러니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묘하게 코로나 이슈가 지난 3, 4월에는 2, 3, 4는 이게 전 세계였는데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유럽 같은 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 좀 해줄래요? 데이터도 있던데.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5페이지에 있는 그림 2 보면서 유로존 경제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합성 PMI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매번 발표를 하는데 이거 합성 PMI는 그 제조업 서비스업 합친 건데 이게 당연히 코로나 때는 안 좋았습니다. 4, 5월 뭐 특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6월 달 들어서 굉장히 세게 반등을 했어요. 거의 50에 근처까지 반등을 했어요.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숫자가 높으면은 확장 국면, 밑에는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거의 뭐 20까지 내려갔다가 50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는 50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를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요. 경제 쪽에서 보면은. 감염자 수 쪽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 4번 이렇게 6페이지에 있는 그림 4번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규 가입자 수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자겠지. 확진자. 그렇죠. 확진자죠. 가입자라니까 웃기다요. 네, 감염자라고 해야 되는데 뭐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 5개국이라는 거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니까 뭐 전체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일일 감염자 수가 뭐 사상 최고치까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좀 통계가 잡히는 남미 국가 중에서는 큰 데가 브라질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진자 수가 다시 2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륙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주, 그러니까 컨택트 관련 기업들도 되게 대륙별로 좀 다르다는 게 특징적이라는 건데요. 미국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에서 강세를 보였던 게 여행주였습니다. 항공주들, 크루즈 업체들, 호텔 업체들이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수익률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2차 확산 우려, 그리고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는 유럽이나 중국은 어떠냐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기 항공주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루프트한자 같은데 독일 항공사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한 8% 오르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데 마이너스 11% 떨어진 거랑 좀 비교가 되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반응도 역시 좀 대륙별로 국가별로 좀 다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좀 최근 나타난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여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라 간에 움직여야 되는데 막힌 나라가 있고 열린 나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분명한 거는 확진자 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뭐 브라질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 의료의 인프라가 약한 나라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나라들은 뭐 이렇게 늘어도 좀 정말 안전 불감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 정말 코로나19로 뭐 엄청난 다시 충격이 올지 다들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자꾸 증가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많은 거는 검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희신 재무장관이었나요? 이 얘기가 검사를 줄이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확진자 수를 먼저 이렇게 찾아내서 예방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지난주에 해명하는 해프닝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실험은 실패했잖아요. 완전 사회 전반에 방어력이 늘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 체계 뭐 이런 거는 좀 유럽에서 실패했고 했지만 좀 실패했죠. 이게 단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가치주 대비 성장주 강세 이거는 그래프를 또 가치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는 않고요. 좀 성장주랑 가치주랑 보면은 가치주에 비해서 성장주가 잘 간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6월까지 하면은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최근 7개월 동안의 성장주 강세가 어느 정도의 강도였냐면은 닷컴 버블 때 성장주 강세와 비슷한 레벨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이게 지금 성장주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지 성장주가 버블이라든지 가치주에 기회가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닷컴 버블 때에 비해서 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그 비교는 하죠. 난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밸류에이션 상황은 좀 감안할게요. 네. 우리가 그래도 매주 정말 주 단위로 체크하는 게 밸류에이션인데 그죠. 통신주가 이익이 왜 좀 수익률은 수익률이었구나. 이거 왼쪽에 있는 건 수익률입니다. 밸류에이션 실적으로 보면은 매주 얘기 드리는 건데 지난해 한국 코스피 200 기준 영업이익이 122조였거든요. 올해 지금 추정 수치가 122.3조까지 왔습니다. 완전 턱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역성장을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하는 건데 와, 산업재, 에너지 이런 것만 무너진다. 저는 지금 왔으면 이거 역성장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4분기 실적 절대 이 숫자 안 나옵니다. 매년 확인했겠지만 3분기 실적은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3분기도 너무 높아. 3분기도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4분기 떨어지는 것만 고려해도 일단 역성장은 맞습니다. 나는 오히려 2분기 이번 실적 전체는 3분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이던스를 낮출 것 같은. 네, 맞아요. 저도 제가 그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좀 늘어지고. 그 증거가 그 영업이익 추정치 주간 변화를 보면 시크릿깔 쪽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야. 네네, 맞아요. 실적이 컨설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다음 주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 리비전 많이 하겠죠. 또 많이 흘렸죠. 그래서 많이 하기도 했는데 스마트폰 쪽이 좋다, 약간 생각보다 괜찮다 쪽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하면서 당연히 다른 산업들도 같이 지금 저희도 프리뷰 조금씩 쓰시는 분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좀 리비전이 다음 주에는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위쪽으로 리비전이 될 거냐 아래쪽으로 리비전으로 될 거냐라고 하면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의 가능성이 커 보여가지고 일단 여기서 추정치는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종목들은 중소형 지수로 나오는데 저번 주에 진짜 LG화학 자료냐 간담회 했거든요. 네, 간담회 하면 보통 쓰죠. 그걸 네이버, 카카오, NC는 주도주니까 많이들 내는 것 같고 TP들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확 눈에 띄는 그런 변화는 없었고, 또 독특했던 게 세진중공업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회사인데 조선주에서 중소형주들도 많이들 찾는 노력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다음에 요새 보면은 또 다시 이제 그런 좀 시즌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NR 보고서 내는 종목들이 좀 성과가 좋은 모습이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변동성 목요일 날 커지긴 했는데 월화수 보면은 좀 의외로 좀 NR 종목 달고 있는 종목들, 좀 중소형주들, 성장주들이 국내에서 다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좀 예상과는 다른 형태여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냥 갈수록 왜 더 그러냐면 이게 잘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완전히 다 숫자가 나온 뒤에 쓰면 좀 늦을 것 같으니까 NR하고 사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떤 숫자 보면서 좀 차분하게 가야 된다는 게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딴 데서 많이 늘리네 이제. 네.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은 좀 특징적이었던 게 여전히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되는데 북미가 상향 조정됐네요. 미국은 시장이 좋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경신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수준이 아니라 사상 최고치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이 영향인지 이익 추정치도 지금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 주가 오르니까 맞춰가지고 조절해도 가는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도 하여튼 이번 한 달 고생 많으셨고 특히 저는 다음 주 휴가입니다. 다음 주 휴가구나. 어떡하냐 다음 주에 우리 이디온이 확 나도 그냥 쉴까 다음 주. 저 클립보드는 휴가 갔다 와서 쓰면 월요일 날 나오겠죠? 그거 하여튼 염두생이 쉰다고 하니까 우리 다음 한 주 비행기 탈 겁니다. 비행기? 네. 격리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는데? 여수요.
여수 뭐 먹어야 되나요? KTX 타고가 위험해. KTX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되게 뭔가? 용산역에 KTX 탄 다음에 밖에 바람을 아니 안 돼. KTX 바람을 큰일 나시네. 여수 맛있는 거 많죠. 뭐 여수가 얘기해 보니까 그 뭐라더라? 장어 샤브샤브? 하모? 하모. 그거랑 이거 일본 애들이 좋아해요. 맛있지. 일본 애들이 일본산. 애들 일본 샤브샤브 그리고 맛있고 맛있는 거 많지. 불게장? 그 정도 갓김치. 갓김치. 여수 갓김치 맞나? 참 애기랑 가기는 애매하네요. 다. 애기랑 막 애기? 네. 딸. 설마 제수 씨한테 애기라고 하진 않았겠지? 그럼 너 아직도 제수 씨한테 애기야 그러냐? 아이고, 그러지도 너 않을 갑자기 뿐더러 애기랑 가기가 뭐 회가랑 그 돌게장이 애매하진 않죠. 저 너무 뻘소리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부러운데 나도 다음 주에 좀 쉴까? 진짜 다음 주에 네가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내 생일이 있는 주니까 휴가까지 내가지고 날 피한단 말이야. 집요한 의도한 놈이고 건 진짜. 아니었는데요. 그 정도 강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래요. 야 무서운 놈이 할 듯. 마무리 진짜야. 나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